네, 김하진 국민의힘 전라남 도당위원장이 최근 압도적인 승리로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됐습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021년 9월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작을 해서 이번 당선으로 연속 3회 연임을 이뤄냈는데요. 첫 일성으로 전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생각으로 전남이 지방지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포부 밝혔습니다. 자, 오늘 이슈판에서는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을 직접 연결해서 보수의 볼모주인 전남도당 위원장으로서의 앞으로 계획 그리고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분위기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하진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최근 치러진 전남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위원장님.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압도적인 승리로 전남도당 위원장에 선출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네, 그동안에는 저희 그 닉네임이 남도 뚜벅이었는데 왜 남도 뚜벅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설명을 해드리지 못했어요. 네네. 그런데 이번에 선거 과정을 쭉 지켜보니까 전남은 물론 호남 발전에서 뚜벅뚜벅 걸어다니면서 생활 정치와 민생 정치를 하나로 일치시킨 정치이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네. 당원과 대의원들이.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는 이러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줘서 우리 전남 발전이 곧 대한민국 균형 발전의 시작이라는 것을 좀 모범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제가 당선된 것 같아 매우 기쁩니다. 네. 자, 이번 선거는 이틀 동안 모바일과 ARS 투표를 통해서 무려 70%가 넘는 많은 당원들의 또 참여가 있었습니다. 자, 위원장님께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021년 9월 도당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시작해서 이번에 세 번째 연임을 하셨는데 좀 세 번째 도당위원장을 또 역임하시는 동안에 당원들로부터 이렇게 많은 큰 사랑을 받는 가장 큰 원동력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우리 전남, 호남은 보수의 험지를 넘어 근본 총선 같은 경우를 보면은 사지나 다름없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이 앞에서 끌어나가는 사람들조차 이렇게 힘들다고 느꼈을 텐데 그렇죠. 당원들은 얼마나 그랬을까. 예. 어찌 보면 표현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에 암담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각종 언론이나 또 유세 현장이나 이런 뭐 당당하고 떳떳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고 아마 이분들이 대리만족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예,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면 그 무슨 소리냐 할 수 있겠지만은 참으로 어디 가서 당원이나 말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도당위원장이라는 사람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서서 얘기를 하고 또 토론하고 유세를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고는 우리도 이제 정말 보수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겠다는 것 때문에 적극적인 지지를 제가 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위원장님께서 당선 소감 첫 일성으로 전남 발전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이런 일념으로 전남이 지방시대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각오를 밝히셨는데 자,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좀 해보고 싶으신지요? 지금 호남의 28명의 국회의원이 모두 민주당이고 또 광주 전남 18명이 민주당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일사불란하게 일을 할 것 같아도 정부 여당은 또 국민의힘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장관들을 만나서 일을 좀 하고 사전에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난감할 때가 많다라는 것을 제가 파악할 수 있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는 22개 시장 군수님들과 함께 예산의 문제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늘 찾아봤고 그분들 손을 한 분 한 분 잡고 가면서 장관님도 뵙고 때로는 총리님도 만나서 일을 하나씩 풀어나갔기 때문에 전번에 모두에 말씀드린 전라남도가 역대 할 수 없었던 10조 예산을 정부 예산을 받아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저도 그 당선된 이후로도 지금도 쉬지 않고 다니면서 내년 사업을 위한 전남 발전에는 정말 여야가 따로 없다.
모두가 손을 잡고 하나로 가야 된다는 그 변함없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네. 희망도 있고 힘도 납니다. 예, 중간에 각오의 역할, 윤활유 역할을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는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이었죠.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로 이제 나서셨습니다. 당시 호남 인사를 좀 우선적으로 앞번호에 당선권에 좀 배정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좀 당선권과는 약간은 좀 멀어진 그런 비례 순번을 받으셨고 실제로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22번을 현재 받고 계시는데 당시 좀 서운함은 없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서운함이 없었겠습니까만은 네. 그래도 그 과거의 어떤 전력을 보면은 22번이 당선권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갑작스럽게 이제 새로운 비례대표 신당들이 나와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결과를 가졌단 말입니다. 네. 그러나 또 절대 저는 그 희망을 버리지 않는 것이 여당은 야당과 달리 장관이나 정부 인사들을 진출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2번도 가까운 시기에 승계할 수 있다라는 희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앞으로 뭐 예를 들어 총선 등의 국직한 선거에서 이른바 시도당 위원장들에 대한 좀 중앙당 차원의 배려가 있어야지만이 더 열심히 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앞으로 좀 이런 문제, 예를 들어서 뭐 호남 인재들에 대한 뭐 우선적인 좀 배려랄까요, 발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중앙당에 좀 어떤 요구와 개선을 좀 요청하실 생각이신지요? 당원에 따라 당규가 만들어졌었는데, 네. 소외된 곳, 직전 선거에서 15% 미만인 곳에 대해서는 당선권인, 20% 정도, 25% 정도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들에 대한 배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전남, 호남 같은 경우에 5명 정도가 사실은 20번 이내에 배정돼야 그러니까요. 맞았는데 네네. 실은 이제 이유를 또 들어보니까 국민의힘에 의한 당규였지 국민의 미래는 아니었지 않느냐 이런 또 변명을 듣고 보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예. 한편으로는 곧바로 또 통합이 됐잖아요. 지금 제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22번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는 말이다 싶어서 이번에 이제 도당위원장 당선돼서 도당위원장 최고위원 뭐 연석회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면은 제발 당헌 당규 원칙을 만들어 놓고 실천하지 않을 것이라면 만들지 말라. 그럼요. 좀 당당하게 좀 얘기를 하고 싶고 예. 소외된 곳에 대한 배려라고 말은 하지만 가장 큰 배려가 국회의원을 배정하는 것 이상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 호남에서 비례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에 그 큰 문제점을 반성하고 새로운 그 절차들 법들을 좀 개정해서라도 예. 이제는 어떤 사례가 나타나더라도 절대 근본과 같은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정말 광주 전남 지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남도 뚜벅이 정말 5일장을 찾아가서 우리 어르신들을 만나고 유권자를 만나고 도민들을 만나면서 바닥에서 민심을 또 그대로 전하고 국민의힘에 또 표밭을 누볐던 이런 인재들을 뒤로 하고 전혀 뭐 연고지가 없고 태어난 것만 뭐 순천이다 뭐 어디다 이런 분들만 우선적으로 당선권에 배정을 해서 상당히 좀 이런 모습들을 보는 또 지역민들의 시선도 그리 곱지만 않았습니다. 이런 약속도 좀 잘 좀 지켜줬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보수의 불모지입니다. 우리 광주 전남 지역은 특히 전남 지역은 22개 시군 굉장히 또 지역도 광활하고 넓고요. 자, 전남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느끼시는 어려운 점도 참 만만치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우신지요? 가장 힘든 게 그 존재감, 정부 여당의 어떤 커다란 직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일부 단체장들에 의한 그 소극적인 그 배려, 어찌 보면은 현장에서 축사도 줘야 되고 소개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지못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것조차도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일부 뭐 도지사님이나 뭐 일부 시장 군수는 또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데
그게 뭐 얼마나 어려운 것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민주당의 기초원까지도 다 한 분 한 분 하면서 예. 그러한 것을 보면 어째 좀 마음이 좀 서운하셨군요. 좁지 않는가 좀 네. 대범한 그 정치인들 그럼요. 단체장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 이제부터는 함께 가려고 하는 협치 오집 전남발전에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를 봤다면은 최소한의 그런 정도는 베풀어 주는 것이 네. 인사가 아니겠느냐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내려와 봅니다. 예, 예. 자, 또 집권 여당의 전남 도당 위원장 하면 굉장히 또 나름대로 포지션이 있는 그런 주계인데 좀 22개 시군 그 전라남 도도 이런 부분에서는 꼭 의전을 받겠다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최소한의 좀 배려랄까요? 이런 부분도 또 상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예. 그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러니까요. 우선 앞만 보기 때문이지 않나 싶어요. 예. 예. 자, 위원장님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 7.23 전당대회 이제 불꽃이 막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당대표 후보로는 어제부터 뭐 기자회견을 가지고 출사표를 던지고 있습니다만 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의원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등이 이제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지금 현재 분위기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과거처럼 뭐 지역위원장이나 당직자들에 의한 그 어떻게 보면은 선택의 힘이 있었는데 예. 요즘에 돌아보면은 책임 당원들의 그 대의원들의 모습을 보면 평소 얼마만큼 잘하는 사람인가 그리고 야당 대표와의 어떤 정쟁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인가 새로움과 강인함과 성실함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겠다라는 것이 아주 여실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여론조사의 분위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겠지만은 그 선택이 어렵다라는 것은 선거운동하기가 과거처럼 몇몇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하면 되지만은 지금은 전체를 다 아우르는 선거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 표박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예, 박빙의 승부가 좀 예상되지 않겠느냐 이런 좀 전망을 하시는 것 같군요. 박빙은 되지만 그러나 1차에서 끝날 수도 있다라고도 봅니다. 예, 그렇군요. 좀 과반이 넘지 않을 경우에 또 결선 투표까지 가도록 돼 있죠 규정에는요. 그렇습니다. 예, 자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 이제 어찌 보면 대립각을 세우면서 한편으로는 자신만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싸울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윤심을 좀 그대로 업고 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그 삼국지를 여러 번 읽어봤는데 예. 이번 전략과 전술처럼 참 기가 막히다라고 할 때도 있거든요. 너무,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이게 우리도 모를 그 작전을 쓰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서도 이 지지율이 엄청나게 나온 걸 보면 대단한 전술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정치를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걸 한다고 보면은 아마 뒤에서 받쳐주는 전술과 책사들이 상당히 많이 있구나라는 걸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뭐 대통령과 많은 그 정쟁이고 대립각을 세운다고 하는데 예. 그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면서 예. 대단한 사람들이다. 타고난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빙산 일각이라고 봐요.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힘에서는요. 국회의장이 법사위를 비롯한 11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배정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이제 청구를 했고요. 당 안팎에서는 여당의 역할을 좀 제대로 하라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오늘 김기현 당대표가 추경호 당대표 그 대표죠. 원내대표. 예, 원내대표죠. 7개 상임위원장을 어쩔 수 없이 좀 수락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들? 그래서 이 전투력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예. 특히나 여소야대 국면에서 그런데 보수 그 선비 정신이 더 강한 것 같아요. 전투력이 약한 반면에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 맞지 않는 그 모습들이 상당히 많아요. 받아서는 되지 않는다 아직은 그런 생각이신가요, 위원장님께서는요? 그렇죠. 예. 그래서
좀 강한 여당 국회의원들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 보면은 야당의 그 홍보 전술이랄지 전략 전술에 너무 뒤진 것 같아서 예. 그런 그 비난 소리도 듣고 있는데 그건 당연하다고 보고요. 제가 봤을 때도 우리 여당이 야당에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한두 수는 더 처져 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전투력을 길러야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위원장님, 또 굉장히 이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근에 이제 여론 등을 또 늘 살펴보고 계실 터인데 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의 좀 눈높이와는 좀 이 공감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이런 또 비판의 목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최상병 특검법 등의 경우에도 엊그제 뭐 법사위의 입법 청문회도 봤습니다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지켜보셨죠? 네네. 예, 이런 문제 좀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어떤 조언을 그런데 좀 드리고 싶습니까? 대통령님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맞는데 예, 예, 그 진심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그렇다면은 그것은 국민들이야보다는 그 설득을 잘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다시 말하면 예, 지금 공수처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공수처를 지켜봐야 되는데 공수처를 당신들이 만들어 놓고 공수처를 지켜보지 않고 바로 특검만 하려고 한다. 만약에 공수처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나오지 않으면은 나부터가 특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지금 그런 뜻이란 말입니다. 네, 근데 그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국민들로서는. 예,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지금 한동훈 이번에 후보자가 내세운 객관적인 특검 인사를 선정해서 특검할 수 있다라는 것도 상당히 그 일리가 좀 있지 않는가. 예, 예. 어떤 면을 보면은 그래서 이러한 분들과도 좀 교감을 가지고 좀 정부에서 국민들 설득을 또 이해를 시키는 그러한 네. 것들이 좀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상당히 홍보에서는 많이 뒤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좀 아쉽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앞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노력들이 또 당원들로부터 큰 지지도 받고 계신데 앞으로 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싶으신지요? 청년이 돌아오고 전남이 또 발전하고 인구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서는요. 예, 현장 리더십, 현장에 답이 있어요. 현장을 가봐야 됩니다. 포퓰리즘식으로 막 얼마씩 던져주고 이런 것보다는 네,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래 저희들이 이번에도 대통령께 굉장히 건의했던 것이 기회발전 특구를 좀 빨리 만들어 주십시오 했어요. 네, 즉 전남의 발전이 전 국토 균형 발전 시작이라고 하셨으면은 전남의 기회발전 특구를 먼저 시범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래도 20일 날 세계 권역에 5개 그렇죠. 특구를 산업 특구를 만들었거든요. 네, 이건 엄청난 발전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저는 욕심을 부린다면 제가 하고 싶은 것은 특구를 만들었는데 그 특구를 가기 위한 전국적 기업들의 접근성 제고, 쉽게 말하면 고속도로를 만들어야 된단 말입니다. 소시 산업들. 네, 이게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두 번째로 일하는 사람들의, 청년들의 정주 여건, 학교랄지 주거 시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동시에 한다면은 이번에 조성하는 세계 권역의 특구는 매우 전남 발전, 인구 소멸을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면에 아주 정부와 여당의 신분을 그치 가계역할하는 사람이 예.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부분도 또 전라남도의 현안이기 때문에 이 질문을 좀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위원장님, 네. 국립 전남의과대학 설립을 두고 전남 동서부권이 굉장한 또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 문제는 어떻게 좀 지혜롭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어렵게 좀 기회를 얻어내는데요. 네, 그렇죠. 도지사님도 민주당이고 국회의원 전남의 10개 지역구 모두 지금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이죠. 그러면 네. 네네. 대통령께서 민생 그 현장에 오셔가지고 전남 도지사의 건의를 받아들였어요. 그렇죠. 대통령께서 어느 대학에 할 것인가를 선정해주면 곧바로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적인 것은 우리가 할 테니까 당신네들이 이 순천대학교면 순천대학교, 목포대학교를 정해주면은 예. 우리는 바로 시행할 텐데 아직도 이 전남
도가 하고 있는 공모에 참여를 하느냐 마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는 그 5개 협의회, 즉 시장, 그다음에 대학 총장, 양계령 4명의 도지사 이 협의회에서 공모 절차에 빨리 응하고 예. 늦어도 금년 10월까지는 대학을 선정을 해줘야만이 2026년도에 계약을 할 수 있는 일이 예.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말로만 하고 안 해주냐, 절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은 말한다 결정만 해주면 곧바로 시행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리고 소외된 곳 한 곳에는 우리가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서울대 분당병원처럼 예. 전남대 첨단 병원, 아주 최첨단 병원을 하려고 해요. 예. 그러면은 한 곳에는 새로운 국가대학, 한 국립의과대학이 곳에는 들어오고. 첨단 병원, 예. 얼마나 일석이조가 되기 때문에 저는 예. 빨리 선정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양 지역이 미묘한 자존심 싸움을 벌일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그렇죠. 듣겠습니다. 그렇죠. 예. 자, 오늘 도당 위원장으로 당선되시고 저희 방송과의 첫 인터뷰를 가지셨는데 우리 방송 듣고 계신 지역민들에게과 지역사회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 말씀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할까요? 예, 존경하는 우리 시도민 여러분, 정말 이제는 정치를 이끌어가는 분들이 우리 또 민주화 성지 시도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은 이제는 충청권과 부울경의 시도민들을 보면 합리적이고 전략적인 선택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 전남 시도민 유권자분들께서도 이제는 어느 한 정당에 몰입을 하는 게 아니고 전략적으로 몇 분 정도는 여당에도 만들어 선택해주면은 바로 선거 끝난 이후에 또 바로 경쟁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네.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주는 우리 정치문화 풍토가 조성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국민의힘 전남도당 위원장 김하진이와 전남도당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남 발전, 광주 발전은 여야가 따로 없다는 마음으로 혼신의 열정을 다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선 축하드리고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전남도당으로 당선된 김하진 전남도당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